SN 신작인 촐킨! 요거네요. 촐킨 마야인의 달력. 요 게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규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분 부족하겠지만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자, 일단 현재 그 게임 세팅 4인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게임을 어떤 식으로 세팅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요 앞쪽이 이제 각각의 개인 플레이어들이 가지는 말과 이제 그 기본적으로 처음에 가지고 시작하는 어떤 보드들에 대해서 보드들을 이렇게 배치해 놓은 상태고요. 자, 이제 보드상에는 이제 각 개인의 말하고 자원들이 현재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요것부터 하죠. 이 게임의 가장 특징은 요 기어입니다. 요 큰 기어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게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이자 매력이고요. 자, 요 기어는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 마치 DJ판처럼. 그래서 요 기어를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요 파란색이 이제 양쪽으로 하나 있는데 어느 쪽이든 상관없고요. 요 파란색 스티커를 붙인 위치를 자 여기 요 화살표 모양의 표식에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요 화살표 모양의 표식이 현재 진행하는 라운드를 나타내는 표식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자원들을 요 식량에 해당하는 요 옥수수 보이시나요? 자, 요 옥수수는 그냥 이렇게 모아서 그냥 요 가운데 톱니바퀴 위에다가 쌓아 놓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릇에 놓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자원을 나타내는 자재가 되는 큐브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이쪽에다 혹시 몰아두시면 되고, 거기 이제 요 게임에서 이제 중요한 요소 중 하나, 잘 안 보이네요. 이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요 수정 해골도 이쪽에다가 같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옥수수의 토큰의 그림이 있는 요 토큰들을 먼저 이렇게 그 4개 구역에 이렇게 쫙 다 깔아놓으신 다음에요. 총 16개가 되겠죠? 4 곱하기 4. 거기에다가 요 나무 모양의 토큰을 자, 요 위에서부터 요 3칸에만 놓습니다. 그러면 총 12개의 토큰을 넣게 되겠고요. 이렇게 겹쳐지게 잘 쌓아 놓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요 이제 건물 타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념비 타일이 있는데 기념비 타일은 이제 잘 섞으신 다음에 6개 이렇게 짜르르 깔아 놓으시고요. 나머지 기념비 타일은 이제 게임에서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던져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 타일은 역시 보시면 이렇게 6개를 깔아 놓는데 1시대하고 2시대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게임 처음에는 이제 1시대 타일을 쭉쭉 깔아 놓으시고요. 요 2시대 타일은 이제 게임 중반 이후에 사용이 될 것입니다. 자, 1시대 타일도 버리지 마시고요. 이거는 이 건물 타일의 경우에는 빠졌을 경우에 바로 보충이 되기 때문에 1시대 타일 옆에다가 잘 쌓아 두시고요. 이제 각자 개인 세팅을 한번 보시면은 일단 시작할 때 보시면 이렇게 좀 길쭉한 애들, 요 길쭉한 애들이 이제 일꾼을 나타내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조그만 애들이 이제 트랙을 이동하는 마커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일 큰 마커 하나는 이 점수 트랙에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 애들을 요 3개의 사원의 시작점 0인 부분에다 하나씩 놓으시고, 그 다음에 기술 트랙의 0인 부분에도 하나씩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꾼은 일단 6개를 다 가지고 하시는데 처음에는 일단 그 중에서 3개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사용하지 못하는 일꾼과 사용할 수 있는 일꾼 이렇게 구분해서 두시고요. 자, 그리고 요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제 개인 요약표 같은 건데요. 이 요약표는 밝은 면하고 어두운 면이 있으니까 일단 밝은 면이 보이도록 앞에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시작할 때 자원을 표시하는 이제 그런 타일인데요. 자, 처음에 이 타일을 각자 4개씩 이렇게 4개씩 나눠 주시고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원하시는 걸 2개씩 이제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다고 하면은 옥수수가 13개, 그리고 나무 3개, 돌 하나 이런 식으로 받으시면 되고요.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시작 타일을 전부 다 버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버리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작 조건에 맞춰서 각자 자원을 다 받고 이렇게 되면은 게임을 시작할 준비가 끝난 거고요. 자, 여기 이제 시작 플레이어에게 주는 타일인데요. 자, 요거는 가장 최근에 어떤 무엇인가를 희생한 사람, 여기에 요 타일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뭐 너를 위해서 시간을 희생했다든지 뭐 이런 마음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적 타일을 한 사람한테 주고 이제 그 사람부터 게임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게임의 진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일꾼 배치 게임인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요 일꾼들을 이용해서 일꾼 칸에 놓고 빼면서 해당하는 액션을 시행하면서 진행이 되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게임은 총 몇 라운드야? 7, 6, 13. 자, 26라운드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이 톱니바퀴가 라운드가 지날 때마다 이 방향으로 한 칸씩 진행을 하면서 게임이 진행이 되어서 처음에 시작했던 요 위치에 요게 이제 한 바퀴 돌아서 돌아오게 되면은 이제 게임이 종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 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으로 매 라운드 자신의 차례를 진행을 하면 되고요. 자신의 차례에 할 수 있는 액션은 어떻게 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요 일꾼, 자, 일꾼을 놓거나 혹은 빼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일꾼을 놓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일꾼을 놓을 수 있는 칸은 요 지금 5개의 이 바깥쪽에 있는 조그마한 기어들에 있는 요 이렇게 파진 홈에다 놓으실 수가 있고요. 자, 놓으실 때에는 이제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일단은 내가 이 어떤 기어에 놓겠다라고 결정하면 그 기어에서 놓을 수 있는 칸 중에 가장 작은 숫자의 칸에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는 0부터 7까지, 여기서 0부터 7까지 이런 식으로 쭉 숫자가 이렇게 써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 놓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첫 번째 칸에다가 이렇게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원하는 칸에 임의로 놓으실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0에다가 빨간색 플레이어가 놓다고 가정을 하면, 자, 그 다음에 있는 파란색 플레이어는 첫 번째 칸이 0이 차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칸인 1에다가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1 이상의 칸에 놓을 때는 해당하는 숫자에 해당하는 만큼의 식량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즉 옥수수죠. 지금 뭐 식량 겸 돈 겸 하는 이런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파란색 플레이어가 여기 1에다 놨다고 하면은, 자, 파란색 플레이어는 1 옥수수를 여기다 내시면 되죠. 자, 그런데 일꾼을 놓으실 때는 여러 개의 일꾼을 동시에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란색 플레이어가 2개의 일꾼을 놓고 싶었다 여기에, 그러면은 여기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역시 제일 낮은 빈칸이 이곳에 하나를 더 놓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놓으실 때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 1, 2 도합 3에 이제 식량을 내야 되고, 거기에 더불어서,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개의 일꾼을 낼 때, 내야 하는 이제 식량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일꾼을 사용할 때마다, 요만큼이 이제 점점 추가가 되어서, 결국 총합 요만큼이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2명의 일꾼을 배치할 때는 1만큼의 식량을 더 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아까 내야 했던 1, 2, 총 3에다가, 자, 여기에 해당하는 1의 식량까지 총 4의 식량을 지불해야 이렇게 두 칸에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일꾼을 놓으시면 됩니다. 노란색이 또 여기다 놓겠다고 하면 이렇게 놓으실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다른 칸도 마찬가지로 이 규칙에 따라서 일꾼을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일꾼을 놓을 때에는 어떠한 액션도 발생하지 않고요. 지금 설명드릴 일꾼을 뺄 때 이 칸에 해당하는 각각의 이제 액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일꾼 놓는 칸에 대해 설명드릴 때 하나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이 기어에 해당하는 칸 외에 딱 한 군데 놓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작 플레이어가 되는 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플레이어가 여기다가 이렇게 일꾼을 놨다고 하면은 그 플레이어가 다음에 시작 플레이어가 되게 되고, 이 시작 플레이어 마커를 가져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라운드에는 이 플레이어가 시작 플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이 시작 플레이어 칸에는 이제 몇 가지 또 효과가 있는데요. 이따가 이제 전반적인 설명이 끝나면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꾼을 놓는 액션은 이와 같이 진행이 되고요. 이제 일꾼을 빼는 액션은, 자, 만약에 파란색 플레이어가 가령 이런 식으로 놓여져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자, 파란색 플레이어는 1개 혹은 2개, 몇 개가 놓여져 있든 간에 역시 뺄 때도 원하는 만큼의 일꾼을 뺄 수가 있고요. 일꾼을 뺄 때에는 추가적으로 식량을 지불하거나 하는 것 없이 그 해당 칸의 액션을 원하는 순서대로 시행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꾼을 뺄 때,
자, 제가 어떤 이 칸의 액션이 아니라 이 전의 칸의 액션을 시행을 하고 싶다. 이 앞에 칸의 액션을 할 수가 없고요. 근데 이 전의 칸의 액션을 시행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멀어지는 칸 한 칸당 또 1의 옥수수를 지불하면은 그 칸의 액션을 시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파란 플레이어가 여기에 이제 5에 해당하는 칸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세 가지의 자원을 얻을 수 있는 칸인데, 자, 이것 대신에 여기 이제 수정 해고를 하나 얻는 칸인데, 자, 이 칸의 액션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걸 빼면서 옥수수 하나를 지불을 하고 수정 해고를 가져오시면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빼면서 액션을 시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기 차례를 패스를 할 수는 없고요. 반드시 놓거나 빼거나 둘 중 하나의 액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서에는 이제 드문 경우에 대한 예가 있는데요. 내가 뭐 이제 일꾼을 뺄 일꾼이 하나도 없으면 반드시 놓아야 되는데, 일꾼을 놓을 때 또 예를 들어서 0에 있는 칸이 다 차서 반드시 식량을 지불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근데 내가 지불해야 할 식량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이 게임에도 대출이 있습니다. 뭐 갚는 대출은 아니고요. 처음에 무조건 내가 얼마의 식량을 갖고 있든지 간에 3이 될 때까지 식량을 보충을 받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식량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단 이때는 이제 식량을 이렇게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게으름에 대해서 또 잉카의 신이 분노를 하셔서 벌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 이쪽에 보이시는 세 개의 신전 중에 하나에서 자신의 마커를 한 칸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꾼을 놓고 빼는 이제 액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좀 특이한 칸이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시작 플레이어 칸은 시작 플레이어 칸에 이렇게 일꾼을 놨을 때 자기 차례가 라운드가 끝나면 일꾼이 저절로 회수가 됩니다. 아까처럼 이제 일꾼을 빼는 액션을 따로 할 필요가 없고요. 저절로 회수가 되고, 자, 이 칸에서는 시작 플레이어가 되는 것 외에도 두어 가지 이제 특이한 이제 혜택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자, 이 칸에 라운드가 끝났을 때 아무도 여기다 일꾼을 놓지 않았다면은 항상 식량이 라운드 종료시마다 한 개씩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일꾼을 배치한 분은 바로 이 식량을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시작 플레이어가 된 사람은 원래 이제 라운드가 끝나면은 요 기어가 반드시 한 칸씩만 이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작 플레이어가 된 사람은 특별히 이걸 두 칸을 이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두 칸을 이렇게 이동을 시켰다라고 하면은 아까 보셨던 이 개인 이 보드를 이렇게 뒤집어서 어두운 면이 보이도록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면이 보인 상태에서는 이 기능을 쓸 수가 없고요. 이 어두운 면으로 일단 뒤집혀진 보드는 이따 설명드릴 신전에서 어느 정도의 칸을 올라가지 않으면 다시 이게 이제 회복이 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혜택이 있는데 주의하실 점은 이 두 칸을 이동을 할 때 아까 보시면은 이제 일꾼이 만약에 6의 칸에 있었다. 그래서 이 칸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7의 칸에 일꾼이 있고 한 라운드가 지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칸으로 가게 되면 자동으로 일꾼이 그 해당 플레이어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6의 칸에 만약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시작 플레이어의 권한으로 두 칸을 가면 또 이 일꾼이 밖으로 나가게 되겠죠. 자, 이럴 경우에는 두 칸을 진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즉, 시작 플레이어의 권한을 이용해서 어떤 플레이어의 말이 탈락되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마저 또 설명을 드리면, 요 큰 기어에 보시면 요 4개의 표식이 있는데요. 자, 해당하는 표식에 도착했을 때마다 그 해당하는 라운드가 끝나면은 자, 일꾼 하나당 2개씩의 밥을 먹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색상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요 갈색이 있고 약간 파란색이 있는데, 갈색에 도착하면은 이제 일꾼 하나당 이제 똑같이 둘 다 밥을 먹이는 건 똑같지만, 갈색에 도착했을 경우에는 신전에서 자기 위치에 따라서 요 신전의 위치에 따라서 자원을 얻을 수 있고요. 파란색의 위치에 도착했을 때는 또 요 신전의 위치에 따라서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갈색과 파란색의 칸에 도착하면은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아까 시작 플레이의 권한으로 두 칸을 이동을 해서 이 칸을 지나쳐 간다. 그럼 밥을 먹이지 않느냐는 당연히 아니고요.
이 라운드가 끝나면 아까 이미 지나쳐간 측량 칸에 했어야 됐던 아까 그 일들을, 이벤트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일꾼을 놓고 빼는 액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각각의 칸의 기능에 대해서, 그리고 이 건물과 지금 테크 트리,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신전 기능에 대해서 다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녹색 보시면은 자, 팔랭크라고 써 있는 자, 이곳에 있는 칸의 액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꾼을 넣다가 빼면 그 순간 자, 여기 이제 그려져 있는 액션들을 시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칸의 액션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기본 자원인 옥수수를 가져오실 수가 있고, 혹은 나무를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수수만 그려진 칸은 해당하는 만큼의 옥수수를 가져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무랑 옥수수가 같이 그려진 칸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지금 맨 끝에 두 칸은 이전에 있는 칸 중에서 원하는 것 하나를 시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곳에 이 기어에 해당하는 액션 칸에는 다른 칸들과는 달리 이제 어떤 타일들이 옆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 타일들의 기능은 자,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쪽에 있는 4개의 옥수수를 가져가는 칸에서 자, 요 일꾼을 빼면서 4개의 옥수수를 가져갔다. 여기서 이제 4개를 챙겨 가시면 되고요. 그와 함께 옥수수를 가져가셨으면 옥수수 타일 하나 이렇게 빼서 자기 앞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 옥수수 타일이 다 떨어지면요, 다음 사람은 이곳에서 일꾼을 넣다 뺀다고 하더라도 옥수수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따가 설명드릴 테크트리 어떤 기능을 이용해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다른 칸들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다른 점은 위에 나무 타일이 옥수수 타일을 덮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나무 타일이 옥수수 타일을 덮고 있을 때에는 옥수수를 가져오실 수가 없고요. 누군가 나무를 가져가서 나무 타일이 벗겨지고 옥수수 타일이 보여야만 요 해당하는 칸에서 옥수수 타일을 가져가면서 해당하는 개수의 옥수수를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칸은 낚시를 하는 칸인데요. 뭐 옥수수로 표현되기는 했지만은 이제 낚시로 자원을 식량을 얻는다는 설정이고, 그래서 이곳은 타일이 없고 항상 3개의 옥수수를 가져갈 수 있는 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곳은 야칠렌 이런 어려운 이름을 가진 이제 트랙이 되겠고요. 자, 요 기호에서는 간단하게 요 해당하는 그림의 자원을 이곳에서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일꾼을 넣다 빼면 금 하나, 이게 금색으로 되어 있는 게 금이고요. 금 하나에 옥수수 2개를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이제 수정액으로 가져갈 수 있는 칸이 딱 하나 있죠. 자, 이 칸에서 말끔을 빼야 수정액으로 하나 챙기실 수 있습니다. 점수를 많이 주는 아주 이쁘게 생긴 컴포넌트고요. 아까 마찬가지로 최상위에 해당하는 2칸은 이전에 있는 칸 중에서 원하는 액션을 하나 골라서 시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칸은 우리가 친숙한 T칼이라는 칸인데요. 자, 이 칸에서는 지금 이쪽에 지금 살짝 안 보이지만 약간 크게 보이셨던 요 테크를 나타내는 요 테크 트랙, 그 다음에 요 위쪽에 있는 신전, 그리고 요 아래쪽에 살짝 비쳐 보이는 요 지금 기념물이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러 액션이 포함된 칸입니다. 그래서 이 칸의 아이콘들을 보시면은 크게 딱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그림대로 예를 들어서 요 그림에 해당하는 칸은 요 테크에서 한 칸 혹은 2칸의 말을 전진시킨다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요 그림, 그리고 요 그림을 보시면 요 건물 타일의 뒤 그림하고 똑같죠. 그래서 여기 이 칸에 들어가서 액션을 시행하시면 건물을 짓는 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 맨 끝에 있는 요 그림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아이콘들은 이제 신전에 보시면 똑같은 아이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신전에서 전진을 하는 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자, 요 첫 번째랑 세 번째 칸은 자, 요 테크 트랙에서 요 첫 번째는 1개,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칸은 2칸을 이동을 하실 수 있는 칸이 되겠고요. 자, 이동을 하실 때에는 지금 테크 트랙 상에서 보시면은 자, 1개, 2개, 3개의 지금 자원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칸을 갔으면 1개의 자원이라는 건 이제 요걸 얘기하는 거죠. 옥수수를 제외한 요 큐브의 모양의 자원을 아무거나 하나 내시면 되고요. 2칸째를 가실 땐 추가로 2개를 내시면 되고요. 당연히 3칸째는 3개를 내시면 됩니다. 좀 특이한 건 요 맨 끝에 있는 칸인데요. 만약에 어떤 말이 세 번째 칸에 있는데 여기서 트랙을 한 번 더 이동을 하면 자원은 하나만 지불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원 하나를 지불하셨으면 이 칸의 혜택을 받고 다시 말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항상 말은 3칸째 이상을 가서 머물 수는 없는 거죠. 자, 이 테크 트랙에 대한 기능은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두 번째 칸은 건물 1개. 자, 여기는 이제 건물 2개 혹은 이제 기념물 하나를 지을 수 있는 칸이 되겠습니다. 자, 건물과 기념물을 보시면 잠깐.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윗줄에 있는 게 이제 기념물이 되겠고요. 요 아래쪽에 있는 게 건물들이 되겠는데요. 자, 건물과 기념물을 지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걸 지으시면 되는데, 기념물 하나 짓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많은 자원을, 위에 써 있는 만큼의 자원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 갈색 큐브 3개, 돌, 회색 큐브 2개, 금색 큐브 하나를 이제 가지고 계셔야만 지불을 하시고 이 건물을 자기 앞으로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건물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좀 자원이 저렴하죠. 그래서 이제 해당하는 역시 큐브를 내시고 자기 앞으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원인데요. 지금 이제 여기서 하는 거는 아무 자원이나 내고 서로 다른 2개의 사원에서 내 말을 하나씩 위로 올릴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사원의 0번째 칸에 보시면 이제 해당하는 어떤 그림이 있고요. 혹은 색상으로 보셔도 될 텐데요. 자, 요 그림에 해당하는, 이따 다른 카드에도 나오겠지만은 요 그림에 해당하는 사원에서 한 칸씩 전진하는 이제 그런 이따 기능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아까의 칸의 기능을 만약 사용을 하셨다면은 내가 원하는 2개의 사원을 골라서 빨간색이 먼저 만약에 했다고 치면은 빨간색 이렇게 한 칸,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칸. 자, 이런 식으로 전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2개는 역시 아까 트랙과 마찬가지로 이 아래에 있는 기능 중에 원하는 것을 하나 선택해서 시행하실 수 있는 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훅스말이라고 생긴 이제 요 트랙인데요. 자, 이곳은 말하자면 좀 잡동사니 같은 기능이 모여있는 칸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대중 없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칸은 내가 옥수수 3개를 지불하면, 자, 사원 3개 중에 한 군데에서 아까처럼 마커를 올릴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칸은 이제 옥수수와 자원을 계속 물물 교환을 하는 칸입니다. 그래서 이 칸을 보시면, 자, 여기 지금 가치에 대한 그 상대적인 비교가 있는데요. 자, 요 가치에 맞춰서 내 옥수수와 자원을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교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딱 한 번 교환하면 끝이다 이게 아니고요. 막 계속 바꿔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조합이 될 때까지 가치를 바꿔가면서 교환을 하실 수 있는 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일꾼 게임의 가장 어떤 핵심이죠. 일꾼을 하나 추가하는 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에서는 좀 일꾼을 꼭 추가해야만 승리하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뭐,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에 유일하게 일꾼을 추가시킬 수 있는 액션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역시 건물을 똑같이 짓는 칸인데요. 건물 짓는 칸. 건물을 지을 때 내가 자원 1개를 옥수수 2개의 가치로 환산해서 옥수수만 내고 건물을 짓는 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칸은 옥수수 1개를 지불하고 지금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저 파란색 트랙을 제외한 아까 설명드린 4개의 트랙 중에서 원하는 액션 하나를 골라서 하실 수 있는 트랙이 되겠고요. 이 2개는 마찬가지로 이 전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골라서 시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기어는 칙첸이짜 네. 자, 그런 칸이 되겠고요. 자, 이 칸은 수정 해고를 이용해서 내가 굉장히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칸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4개의 경우에는 그냥 요 말을 넣었다가 빼면 해당 칸의 액션을 이제 시행을 하시면 됐는데, 요 칸의 경우에는 말을 넣었다가 뺄 때 이 칸의 액션을 시행하고 싶으면 수정 해골이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수정 해골을 요 빈 칸에다가 이렇게 제물로 이제 받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 해당하는 칸만큼 대부분 점수가 쓰여져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기도 한데 점수를 얻고 또 동시에 요 그려진 요 해당하는 사원에서 한 칸 마커를 위로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거의 마찬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위로 가면은 추가로 자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드상에서는 마지막으로 자, 요 건물들과 그다음에 기술 트랙, 그다음 사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기념비라는 건물 2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고요. 기념비는 대부분 내가 게임을 종료했을 때 어떤 조건에 따라서 점수를 얻은 그런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걸 보시면 게임이 끝났을 때 나무 타일, 아까 이제 첫 번째 설명드린 기호에서 얻은 나무 타일 하나당 4점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타일들이고요. 이 타일을 한번 쓰면 다시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건물은, 뭐, 기능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트랙에 있는 그 아이콘들과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뭐, 대부분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자, 저 사원에서 지금 주황색, 그 다음에 녹색 사원에서 한 칸씩 말을 바로 올리면 된다. 이런 게 되겠고요.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 트랙에서 제일 위에 있는 칸에서 한 칸을 전진시킨다. 대신에 요 X자 보이시죠? 자원을 내지 않아도 바로 한 칸을 전진시킬 수 있다. 이런 게 되겠고요. 자, 요 노란색 그 건물들은 이제 내가 식량을 일꾼한테 내야 될 때, 그때 이제 그걸 경감시켜주는 타일들인데, 이걸 보시면은, 자, 이제 일꾼 하나당 옥수수 2개를 내야 되는데, 한 명의 그 식량을 안 내도 된다. 옥수수 2개를 안 내도 된다. 이런 타일이고요.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5명의 일꾼에 대해서 각각 1개씩을 경감시켜준다. 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과 능력 관계상 5명을 드릴 수는 없고, 자, 이 부분은 근데 뭐 간단하니까 그 매뉴얼 뒷면을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기술 트랙입니다. 자, 기술 트랙은 조금 이제 약간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기술 트랙이 총 4가지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기술 트랙에 보시면 이제 색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트랙의 색상들을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그 톱니바퀴 기어들의 그 액션 칸의 색상과 일치하고요. 따라서 그 색상의 액션을 시행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지금 녹색의 액션을 시행했을 때 이러한 어떤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먼저 보면요.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색 액션을 시행했을 때 옥수수 1개를 추가로 받고, 여기는 자, 녹색을 시행할 때 아까 옥수수 타일이 있어야만 옥수수를 채취할 수 있었는데, 없다고 하더라도 옥수수를 채취할 수 있는 타일 그 조건이 이제 주어지는 거고요. 이 아래는 파란색 칸에서 내가 옥수수를 채취할 때 옥수수를 하나 더 받는 거고요. 자, 이건 옥수수 2개를 더 받는 거고요. 그다음 요 맨 끝에는 내가 이제 이 칸을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사원 하나에서 트랙 한 사원 하나에서 이제 위로 마커를 이동시킬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자원에 해당하는 칸이죠. 이제 나무 같은 경우에는 녹색, 그리고 저 약간 뭔 색입니까? 자, 이거 회색 비슷한 색에서 나무를 얻을 때 하나 더 얻는 거고, 이건 돌을 얻을 때 돌을 하나 더 얻는 거, 금을 얻을 때 금을 하나 더 얻는 겁니다. 자, 이 칸의 경우에는 건물을 지을 때 혜택이 있는 칸인데요. 건물을 지을 때 옥수수를 하나 받거나 2점을 받거나 혹은 자원 하나를 빼준다. 자원 하나를 덜 내도 된다. 이런 칸이고요. 끝에는 3점이 있네요. 그 다음에는 자, 조금 내려서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에서 아까 수정액을 내고 점수를 얻는 칸이죠. 그 한 칸 앞에 원래는 이제 뒤에 거밖에 못 하는데 한 칸 앞에 거를 내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는 수정액고의 그 액션을 시행을 할 때 내가 자원 하나를 더 내면 요 아까 그 위에 있는 해당하는 위에 그 신전에서 한 칸을 위로 마커를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 여기는 이제 수정해고를 저 회색 칸에서 하나 얻는 칸이 있었죠. 거기서 얻을 때 하나를 더 얻는다. 총 2개를 얻는다라는 거고요. 요 끝에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수정해고를 하나 얻는 거죠. 자, 이 기술 트랙에서 주의하실 거는 내가 마커가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와 있다 라고 하면은 자, 이 칸의 혜택만 얻는 게 아니라 이 전에 것까지 다 한꺼번에 얻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칸에 마커가 있었다고 하면 옥수수를 하나 얻을 때 총 3개의 옥수수를 초과로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옥수수 타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액션을 시행할 수 있는 거죠. 단 여기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2번째 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를 얻을 때 나무가 보너스고 돌을 얻을 때 돌이 보너스 이런 식이니까 내가 뭐 여기 마커가 있다고 해서 돌을 하나 얻었으면 뭐 3개를 하나씩 다 얻느냐라는 건 아니고 돌 하나 얻었으면 돌 하나만 추가로 얻는다 라는 걸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신전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마커가 계속 이제 올라가는 거고요. 이제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떤 식량을 대출을 받았거나 하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게 되는데, 이제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은 뭐가 좋느냐. 단지 올라갈 때는 이제 당장은 얻는 게 없고요. 아까 이제 기어에서 중간에 톱니바퀴가 크게 돌아가는 걸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2개가 있고, 주황색이. 파란색이 2개가 있는데, 자, 그 기어에서 현재 이 주황색에 해당하는 라운드다. 라고 하면, 이 주황색이 끝났을 때, 자, 여기에서 신전의 자원을 받게 됩니다. 자원은, 자, 내가 해당하는
요 마커가 있는데 아래에 있는 그려져 있는 자원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있다고 가정을 하면 금 하나, 나무 하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파란색이 이제 게임 중반, 딱 중반하고 게임이 끝났을 때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도착하게 되면은 요 지금 그려져 있는 해당하는 점수를 얻게 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보너스 점수가 있는데 지금 첫 번째 파란색 칸이 지나갈 때는 요 왼쪽 아래에 있는 거, 요 점수를 얻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라운드가 되겠죠. 끝나는 파란색이 지나게 되면 요 오른쪽 위에 있는 점수를 제일 윗칸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받게 됩니다. 2등은 점수가 없고요. 제일 위에 있는 플레이어만 이 점수를 받게 되고 2명이라고 하면 둘 다 동일한 점수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하는 칸에 있는 점수를 합산해서 받으시면 되고요. 요 제일 윗칸은 한 플레이어만 들어가실 수 있다는 거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략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자, 한 두 가지 빼먹은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무만 있으면 여기서 이제 옥수수를 채취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테크 트랙에서 얻는 기능이 없다고 하더라도 옥수수를 여기 칸에서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빨간색 플레이어가 여기다가 일꾼을 뺐다고 하면 내가 반드시 옥수수를 채취하겠다라고 하면은 나무를 태워버리고요. 이건 그냥 버리시면 되고요. 이 옥수수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대신에 나무를 태운 대가로 아까 그 신전 트랙에서 한 개의 마커를 또 아래로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량 대출을 받을 때와 나무를 태웠을 때 이 두 가지의 경우에 있어서 신에게 어떤 불경을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트랙, 아까 이제 요 해당하는 트랙에서 아까 여기에 되면 점수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자, 이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여기 있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딱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지나가서 이 첫 번째에 다시 파란색이 돌아오게 되면은 점수를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아까 그 건물 트랙에서 지금 보시면 이게 1레벨의 애들이거든요. 자, 1레벨 애들을 싹 다 치우고요. 그 다음에 2레벨 애들로 다시 이제 건물들로 다시 이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6개를 다 새로 까시고요. 자, 2레벨이 되면은 뭔가 점수를 주는 애들도 많고, 하지만 또 자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건물들이 새로 깔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보드상에서 필요한 액션들과 각각 기능에 대해서 대략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적인 게임의 진행, 그리고 각칸의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게임이 종료가 되면 마지막 식량의 날, 네 번째 요 스티커가 있는 곳에 이제 위치가 되면은 게임이 종료가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점수는 바로바로 그때 얻으셨을 때 가셨으니까 다 표시가 됐을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기의 자원과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요 신전이 아니죠. 요 기념비에 해당하는 점수들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념비 같은 경우에는 갈색인 요 기념비 타일 하나당 4점을 가져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쭉 계산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가진 자원들을, 남은 자원들, 요 큐브들을 전부 다 요 조건에 맞춰서 옥수수로 다 교환을 하십니다. 교환을 하고요. 교환을 한 다음에는 옥수수 하나당 4분의 1점. 그러니까 옥수수 4개당 1점으로 점수를 추가로 가시면 되고, 남은 수종의골은 3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기념비 요 그림이네요. 요거는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이 점수를 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여기 그려져 있는 대로 마지막 점수를 더하시면 최종 점수가 되겠고요.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요 기여상에, 톱니바퀴상에 남은 일꾼이 많은 사람이 승리, 그것마저 같으면은 공동 승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이제 설명을 완전히 끝 마쳤고요. 자, 쫄기는 제가 두세 번 플레이했을 때는 이제 굉장히 재밌고, 좀 각각 기능은 복잡하지만 게임 진행은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되는 그런 게임이었고요. 지금 현재 보드게임 기기나 여러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평이 좋아서 아마 SN 신작 중에서는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게임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좀 강력하게 예상이 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부족한 룰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동동이었습니다.